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서재 김동주입니다. 신선한 연구로 내린 따뜻한 역사 한 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김정한 선생님의 5.18 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연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계엄군과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그 이유, 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40년 정도 지나서 젊은 세대 분들에게는 조금 먼 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택시 운전사 혹시 보셨나요?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뭔가 떠오를 것 같기도 하네요. 1980년 5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서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5.18 광주항쟁인데요. 특히 5.18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하나를 고립시키고 민간인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저항했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다쳤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을 잃었습니다. 1980년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광주의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게 했던 걸까요? 오늘은 당시 광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춰보려고 합니다. 물론 5.18은 너무 슬픈 역사고 그리고 너무 화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귀중한 항쟁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엄군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거리에는 체류가스와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군대가 둘러싸고, 물론 전화도 안 되고요.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 인터넷도 안 돼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총까지 쏩니다. 상상해보면 저는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광주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라고 외쳤던 거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두환은 이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전두환이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 했었던 방법은 바로 광주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그리고 빨갱이라고 낙인 찍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TV, 라디오, 신문에서는 공산주의 소유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죠. 언론에 의해 광주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에 선동당한 사람들로 그려졌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전두환의 작전은 꽤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1980년대 많은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을 반역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싸움을 공산주의 소유사태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점점 알려지면서 5.18은 사람들에게 독재 권력과 싸우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혹은 싸움의 참고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 광주 사람들처럼 똘똘 뭉치고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학생운동권 중에서는 광주 사람들을 저항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그리기도 했던 거죠. 과연 군대에 맞서서 총까지 들었던 광주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김정한 선생님은 이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산주의를 아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주 사람들은 계엄군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도 북한 간첩이라 의심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계엄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도 신고가 들어와서 간첩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정도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최전선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던 전춘심 씨가 있는데 이분까지도 도청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광주 사람들도
한국전쟁도 겪었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공산주의 낙인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인상적인 것은 광주 시민들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태극기는 행진할 때 맨 앞에 있었고 애국가 제창은 골기대의 가장 중요한 식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싸웠고 혹 싸우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태극기로 시신을 감쌌습니다. 심지어 계엄군이 태극기를 폭도의 상징으로 여길 정도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차량은 시민군의 차량으로 의심받을 정도였던 거죠. 이처럼 광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대한민국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총을 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5월 27일 6천의 병력이 광주 시내의 전남도청을 공격하던 그 새벽, 광주 시민들은 쓰러지면서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상식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진 것을 나누었고 압도적인 폭력에 맞섰습니다.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의외로 평범했지만 한편으로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 대중운동의 힘이란 어쩌면 거창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싸움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내리는 서재 김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